급하게 제가 동막골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근데 전기가 이제 들어와서 마지막 시간을 놔두고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전 천직 상담가 케이트고요. 지금 오늘 저 지인당 선생님 잠깐 모셨어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우리 그 뭐지 애들 공립학교에서 전기 나갔다가 전기 들어오니까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났는데 예, 아무튼 아주 좋아졌습니다 기술이. 그래서 동막골과 그 미국의 동막골 정전된다고 이렇게 연결이 되시고, 지인당 선생님은 지금 사실은 제가 아주 그때 다른 이유 때문에 잠깐 뵙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에요. 그쵸? 그죠. 예, 예. 그래서 우선 선생님 무슨 일 하시는지 잠깐 자기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제가 강의 나갈 때 하는 말이 예. 저는 에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코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하고 제가 보통 하는 일은 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합니다.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럼 일을 환경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환경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생태 감수성,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요. 그러니까 환경 파트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예. 뭐 자원순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 생태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수업하는 도구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꽃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죠. 도구로. 네. 아주 이제 재미있으신데, 그쵸.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인스타로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 네네네네. 이제 꿀벌에서 꿀 채취하는 거 이렇게 보고 저희 신랑의 이제 로망인데 그게 사실 이제 네, 뉴욕 네. 시티에서도 그걸 하시는 분이 계셔요. 빌딩 위에서.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제가 딱히 그 다른 사람의 어떤 특이점과 그 천직을 이렇게 뽑아내니까 지금 많이 이상하다. 뭐 참기름도 아니고 뭘 뽑아. 아니 뭐 근데 뭐 그렇게 찾아주는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스캔하는 게 제 특이점이라고 보면 제가 선생님의 그 캐릭터를 좀 알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하고 하시는 일이 네.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서 딱이거든. 그래서 내가 아하 너무 재밌어서 네. 재밌다는 표현보다 이제 흥미로워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할까, 뭐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할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급방으로 제가 막 텍스트를 날리고 부탁을 네, 이제 네, 드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생명에 대한 거가 좀 예민성이 좀 둔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맨 처음엔 어머 어떻게 이런데 점점점 무뎌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 무슨 말인지 알 거거든요. 좀 자세히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생명 감수성이라는 게 뭘까? 감수성. 그러니까 생명을 대하는 태도라고 봐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감히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 먹고 사는 것에 그쵸, 그쵸. 급급해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냥 하루를 그냥 눈 뜨면 회사 갔다가 이제 뭐 눈 감을 때 되면 집에 들어왔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나.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주차장으로 지하철이고, 바로 내려가고 지하철이고. 거기서 자동차 타가지고 아니면 지하철 타가지고 이동해서 그 회사에 그 회사의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회사로 올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이제 바로 출근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해 졌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해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또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생태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질문으로 하는 게 케이트님한테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 해보세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게 뭘까요? 눈을 내가 딱 뜨면, 내가 첫 번째로 시각으로 보는 것. 딱 그리고 내 눈을 귀로 보면. 첫 번째로 들리는 소리가 뭘까요? 저는 조금 동막골에 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어, 이제 좋은 건데, 눈을 딱 뜨면 어, 사실 저는 제 옆에 있는 그
라임나무하고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침실 밖으로 그게 보여요.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그나무 추리라고 되게 예뻐요. 그거하고 이제 하늘이 보이죠. 밤하늘. 새벽에 그러면 선생님은 일어나니까. 비교적 양호한 그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면 형광등이 보이죠? 라고 그쵸.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고 첫 번째로 들리는 소리가 휴대폰 알람 소리가 들리죠. 그쵸. 아니면은 엄마가 깨우는 소리. 누구야 일어나라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죠. 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보면 나는 하죠. 산도둑 같은 우리 신랑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대답을 하는 자체가 내가 얼만큼 이제 생태적으로 접하는 접점이 그쵸. 없는가, 줄어들었는가에 맞아.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런 걸 모태로 해서 시작을 해서 가다 보면 대화 속에서 맞아, 그럼 맞아. 나는 화분이라도 하나 집안에 들여놔야 되겠네. 그치. 아니면은 생명이 좀 다루기가 무서우면 꽃이라도 오늘을 한번 사서 화병에 꽂아봐야 되겠네라는 마음이 돌게끔. 이제 무슨 돌게끔 말인지 제가 알았어. 이제 현장에서 분위기 조절을 하죠. 굉장히,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선생님, 하려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구로 어떤 때는 꽃차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림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치. 영상을 쓰기도 하고. 그림책 너무 좋죠. 감수성이 굉장히, 그런, 그림책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다 좋지. 그럼 뭔가 뭉클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림책은 유치원생이나 애기들이나 보는 책이지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치료받아야죠.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선생님 강의 많이 들어야 돼.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 인간도 하나의 우리 그 환경의 한 일부인데 우리가 그 일부라는 걸 까먹고 살았다. 그래서 어떤 awakening.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환경의 한 일부야. 우리도 환경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현대의 어떤 우리가 기계 문명 속에 그를 다 이렇게 막았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는 어떤 감수성이라기보다 진짜 원래 우리 DNA를 깨우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이 오면 벌이 꽃으로 가야 되고 벌이 있는 꿀을 보고 또 그 꿀을 만들어주는 벌에게 고마움도 느끼고 그 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떤 걸 생각하면서 하자.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 해석이 틀리시면 틀리시다고 딱 아니, 얘기를 해줘.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제가, 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게 뭔가 누군가를 막 이끌고 리드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데? 제가 교육이야? 그냥 평상시에 저는 이제 주택에 살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주택에 살고, 그 주택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개인적인 생활이 좋으니까, 나누는 것이잖아요. 나누는 거. 좋으니까, 음. 그런 나의 삶을 당신도 한번 경험해 나눠봐라. 봤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는 이런 마음을 당신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그 권했는데, 진정하죠. 진정하죠. 진정이지, 진정성. 권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뭐,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막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저를 묘사하니 좀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럼 본인은 저는 뭐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본인은 뭐라고 불려지고 싶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점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뭐라 하지 욕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욕심도 그냥 있어야죠. 점점 그냥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럼요. 소개를 분리운다라기보다는 시켜주면 뭐 명함이라도 내가 뭘 음, 하고 있겠다. 이제 그게 변하죠, 사실. 저도 이제 맨 음, 처음엔 천직 상담가였다가 요즘 천직 음,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전 전략 짜는 게 좋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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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음. 지금, right now.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뭘 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요? 네, 왜냐면 나는 꿀벌이야 말했을 때 우리가 꿀벌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음, 시에도 있잖아요, 선생님. 음, 내가 너를 이름을 부르니까 네가 꽃이 되었다. 난 그 음. 꽃이라는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뭔가 불려지는 것도 중요해.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쓰는 말은 제가 맨 처음에 음, 이야기할 때
저처럼 에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음, 부분이고, 근데 그 에코 크리에이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음. 유튜브냐라고 그치, 1번으로 그치. 묻는데, 아니, 저는 어, 에코 크리에이터보다는 음, 어웨이크닝 같은데? 음. 깨우쳐주는 사람? 그런데 이제 환경의 그런, 잔다르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 뭐 이끌어준다, 깨우쳐준다라기보다는 음. 그냥 내가 하는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들을 깨우친다, 교육한다, 이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을 제 다른 얘기는 사람들, 죄송한데 깨우쳐서 내가 이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음, 선생님의 삶으로 그러니까 음, 선생님이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 음, 지인당님 그 자체로 사람들이 하고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죠. 음, 본인이 그걸 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느낌이 아니고 음, 이런 것도 있어. 꿀을 했더니 꿀이 음, 벌이 이렇게 나와. 그 꿀벌이 음, 얼마나 소중해. 그 사람들 그냥 꿀벌? 그냥 백화점에서 사 먹는 거? 마트에서 뭐 사 먹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꿀벌이 이렇게 돼? 음, 꿀을 채취해? 그래서 꿀벌이 근데 줄어든데 그러니까 지인당님의 삶 자체로 다른 사람들이 어웨이크닝 된다는 거지. 음. 내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제가 음. 바라는 것도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걸 원하시는 어,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제가, 본인 생각이 내가 뭘 해서 한다 음, 이러면 음, 되게 마음에 부담이 오신다고. 음, 음, 왜냐면 음, 음. 제가 솔직히 이거 말해도 돼. 이거 오프 더 레코드 해요? 내가 스캔이 네? 되니까. 그냥 대놓고 음. 말해요? 말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선생님 좋은 거. 얘기하세요.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부끄러울 우리 게 뭐 선생님은 있겠어요. 없어요. 이 좋은 게 왜냐면 음, 선생님은 절대로 페이크를 못 해요. 페이크 뭔지 아세요? 가면을 못 쓴다고. 선생님은.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 음, 이게 어느 정도로 싫으면 이게 무슨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싫어요. 선생님이 내가 하는 것만 딱 얘기해줘. 음, 내가 하고 하는 거, 내 맞아요. 것만 아는 맞아요. 것만 하지, 내가 모르고, 내가 안 음, 해본 거, 이거는 음, 말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앞, 뒤, 속 이게 다 음, 같아. 음, 이게 앞이 만약에 보라면 안으로 보려야 되고 뒤에도 음, 보라야 돼. 음, 일방향이어야지 이게 무슨 만약 스펙트럼처럼 아는 보라였는데 걔가 속으로 음, 가보니까 빨간 게 나와. 음, 그 음, 뒷구녕으로 갑자기 파란 게 나와. 이제 음. 환장하시네요, 선생님이. 이러면서 저 그런 거 정말 싫어하고요. 그거 못하고. 미치죠. 그러니까 이 음, 강박처럼 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유튜브로 나갈 건데 우리 지인당 선생님은 그냥 지인당이 하는 거면 본인이 먼저 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지인당이 본인이 자기가 안 해보고 뭐 꽃차 같은 것도 본인이 해서 잡숴 보고 한 걸 권하지 내가 안 해보고 먹고 음,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거는 안 준다. 그리고 꽃차 같은 것도 막 따지 않는다. 우리 음, 선생님은 딸 만큼만 딴다. 왜냐면 벌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꽃도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확실하시죠. 환경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융통성도 있고 좀 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냥 딱 하나만 하나야. 근데 생명을 보호하는 건 그런 캐릭터가 맞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벌이 죽어요. 근데 진짜 벌한테 봐봐. 나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감수성이 어, 낮아지니까 조금 뭐 함부로 산다고 말하기는 조금 모호하지만 그러니까는 감수성이 없어서 그냥 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쉽게 다른 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할머니가 버스에 타셨어.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딱 보니까는 관절염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으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할머니에 대한 걸 잘 아셔. 자기 할머니가 모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프신 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딱 앉았다가 아이고 할머니 아프시겠다고 딱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집 사람들은 할머니에 대한 그런 뭐 같이 산 적도 없고 그다음에 핵가족이고 전혀 몰라.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리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못되고 잘못하고 한 게 음, 아니라 음, 얼만큼의 감수성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맞아요. 환경보호자분들이나 선생님 같으신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식물이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꽃차라고 해서 막 따버리면 안 돼.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다 이제 아신단 말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그림책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못되고 잘못하고 온 게 아니라 얼만큼의 감수성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환경보호자분들이나 선생님 같으신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식물이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꽃차라고 해서 막 따버리면 안 돼.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다 이제 아신단 말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그림책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림책 전 너무 좋거든요. 안 그래도 선생님 피드에서 봤는데, 그럼 보통 어떤 그림책을 쓰시나요? 어떤 그림책? 저는 스토리가 많은 그림책을 쓰죠. 어떤 지식, 스토리? 음, 어떤 스토리라고 딱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 그때마다? 게. 상황마다? 그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그림책. 선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음, 싶은데 음,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뭐라 하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음,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그림책을 선택을 할 것이고 맞죠, 맞죠. 반려동물을 이렇게 입양하고 음, 유기견 보호하고 이렇게 유기견을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거라면 음, 또 그런 그렇죠, 거에 그렇죠. 맞는 그림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그렇죠. 되고 아니면은 뭐 그 뭐 송전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송전탑 음. 관련된 그림책을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림책이라는 그 도구 자체가 어떤 성인들한테는 뭔가에 음, 이렇게 그 딱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도구 자체가 나를 딱 음, 막았던 거를 하나 이렇게 딱 음, 풀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이 그럼 그게 돈이 되세요? 지금 꼭 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제가 이렇게 돈벌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어떤 가치, 그러니까 매저먼인 것 같아요. 어떤 솔직히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음,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 음. 솔직히. 선생님 그 일을 지금 일을 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하셔요? 업이에요? 저는 업이죠. 음, 업인데 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걸로는 환경 강사라고 이렇게 음, 구분 지어지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환경 강사가 저는 이제 강사 이제 7년 차 아, 강사예요. 그러네요. 예. 7년 차 강사인데 음 지금 현재로는 제 업에 대해서 이제 제 유지가 되냐라고 하면 저는 유지가 되죠. 아, 그런데 이제 그래요?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자리 잡기는 아, 어렵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하지?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제 7년의 어떤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럼 보통 강의를 대상이 어딘가요? 타겟 어디언스가 어느 부분, 어디를 타겟 저는요, 어디언스세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강사고요. 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소속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아니, 최근까지는 소속이 아니라 누구를, 어느 그 음, 고객이 어느 부분이 많냐고, 어느 부분에 가서 저는 가서 강의를 많이 하죠. 영유아 빼고는 다 합니다. 아, 그러면 뭐 공무원도 되고, 또 음. 다 돼요? 그러니까 뭐 프리랜서니까 뭐 부르시는 데는 그쵸. 다 가신다. 기업도 그쵸. 되고. 영유아 오, 빼고는 다 가고요. 예. 영유아는 너무 힘들어서, 영유아는 맞추기가 힘들죠, 힘들어서, 애들이. 그 어, 영혼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음, 영유아는 아이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교육해야 돼서 그쵸.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영유아 빼고는 다 하는데, 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초등학생 하면 학교를 예상을 하고요. 네. 음, 이제 그러니까 중등, 고등 같은 경우는 환경 동아리를 이제 아, 타겟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인 같은 경우는 아,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기후PD 같이 그런 커뮤니티 커뮤니티, 어떤 이런 그런데. 형식이 되고 음.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있어요. 노인복지관. 그러면 이제 음, 보통 지금 말씀 들어보신 게 대부분의 이제 민간단체 쪽으로 지금 음, 가시는데, 만약 네, 공공단체나 어떤 무슨 음, 구청 아니면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환경의 어떤 음, 감수성을 살리고 이런 것도 사실 민간에서부터 일어나야 음,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그 음, 어떤 정부에서 어떤 감수성 살리기를 어떤 제도화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음. 공공기관은 어떠세요? 본인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제가 아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 그대로 이제 불러준 데는 다 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음,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지만 그 중에서는 또 뭐 그 유치원 교사 연수 같은 데도 갔었고요. 아니 뭐 음, 공무원 교육 연수 같은 데도 갔었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예, 이제 예.
들어가죠. 요청이 있을 그러시구나. 때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 성질이 급해서 강의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음. 그러니까 그게 프로그램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이제 온라인도 있으세요, 선생님? 온라인? 제가 온라인으로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터지고 음. 나서부터는 몇 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그런데 이제 힘들죠. 그거는 감수성을 해야 되니까 많이 실제로. 힘들어요. 그렇죠. 온라인은 좀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감수성이랑 같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맞아요, 온라인은 좀 맞아요. 그게 약간 역할을 하면 그런 좀 부분에서 떨어지죠. 이런, 그러니까 그러실 것 오프라인이었으면 같아. 좋겠다라는 이야기, 음. 요구를 좀 많이 하시긴 하죠. 저는 선생님의 어떤 감수성 깨우기가 물론 영유아는 이제 엄마하고 있지만 유치원 아이들, 그러니까 음, 초등학교 아이들 또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하고 또 다르니까 어떤 맞아요. 동감력인가 공감력이 좀 부족할 수 음, 있거든요. 근데 참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사실 어떤 말 못하는 굉장히 자연에 대한 말을 안 하잖아요. 음, 시끄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연은. 그런 거에 감수성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감수성을 더 높이는 음,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더 일깨워주는 게 아닐까. 결국은 음, 그 감수성을 깨우치면 가장 큰 어떤 수혜자는 우리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 맞아요.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세균 음, 박멸 이런 음, 거에 대해서 너무 맞아. 민감해져 있어서 음, 소독약이나 락스나 막 이런 것들이 음, 너무 민감해져 있고 맞아. 집에 오자마자 손을 씻게 막 하고 씻고, 막 이렇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이 아이한테 음. 고스란히 간다라고 고스란해졌죠. 느끼거든요. 습관지처럼 가죠. 고스란히 가는데 음,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한테 보이는 태도, 세상이 맞아요. 너무 무서우니 음, 열심히 손을 씻어야 돼 음, 라고 하는 불안감을 아이한테 전달을 조장을 해줬을 하죠. 때 그 아이가 과연 살아갈 세상은 계속 불안감이 이제 내재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세균도 인정해줘야 돼라는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손에는 수억 마리의 세균이 있고 음, 내 입안에도 수억 마리의 세균이 있어. 근데 음, 단 왜 내가 병에 안 걸려? 나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그렇죠. 때문이야. 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어, 포인트죠, 선생님. 왜냐면 우리 대장에 보면 좋은 균도 음, 많거든요. 나쁜 음, 균도 있지만 좋은 균도 음, 있어야 되거든요. 유산균 음, 왜 먹어? 음, 유산균이잖아요. 음, 프로바이오래. 음, 유산균. 그러니까 그 균이 있어야 장이 음. 건강해진다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집 음, 안에 벌레 한 마리도 없이, 세균 한 마리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벌레도 한 마리 못 사는 공간에서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너무 깨끗한 공간에 세균도 생명이고 사람도 생명인데 사람 생명이 온전하게 그 음, 클린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모든 세상은 밸런스가 맞춰져야 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그렇죠. 밸런스에 대한 여지를 두고 음, 공간을 꾸리시고 몸을 꾸리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장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었을 때 그렇죠. 문제가 모든 생기거든요. 게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몸에는 도움이 좋은 되죠. 작용을 그럼요. 하는 부분이 그럼요.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지를 좀 두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내가 뱉는 행동에 따라서 음, 아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어, 요즘 그 교실에 갔을 때, 네. 학교 교실에 갔을 때, 밖에서 벌레 한 마리가 교실 안으로 침입해서 들어오면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교실 안이 난리가 나요. 음, 그게 위험한 곤충인지 위험하지 않은 곤충인지도 모르고 그냥 난리가 그러니까 나요. 무조건, 음. 근데 걔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 아이가 이렇게 살펴보고 괜찮은 거다 싶으면 그냥 손으로 가만히 싸서 옮기는 아이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대단한 영웅 대접을 받거든요. 대단한 영웅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태도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음, 엄마들이 벌레만 들어왔었어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그런 장면. 거죠. 그리고 벌레 그렇죠. 옆에만 있어도 아이를 단돌이 하죠. 음, 위험한. 그러니까 음, 가만히 있어, 얼음해. 음, 막 이런 음, 식의. 음, 그런 식의 단돌이 하는 모습,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그런 벌레가 쳐들어왔을 때 무턱대고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런. 음, 그런데 그, 이제 괜찮아. 뭐 이거 음,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대범하게 태도를 보였던 부모의 아이들은 먼저 살펴보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말벌인가? 아니면 음, 그냥 살짝 치워도 그냥 될 가는, 그런 종류의 벌레인가를 따져보고 조치를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비단 그 음, 아이들하고 그 엄마들의 어떤 그런 것보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근데 또 환경적인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도시에 사는 아이들하고 음, 약간 가끔씩 뭐 캠핑도 가고 요즘 많이 그러시는 것 같으신데 뭐 자연을 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왜냐면 그 무서운 벌레라는 건 안 봤던 거기 때문에 공포가 오는 거거든요. 아이든 음, 애든. 음, 근데 맨날 시골에 있고 저희 집 같이 뭐 뭐도 음,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음, 보면 아 들어왔네. 음, 내보내자. 뭐 아니면 음, 아이 뭐 어쩔까. 뭐 이런 게 좀 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지. 같이 음, 사니까. 음, 그러니까는 아마 그 일부러라도 환경에 조금 노출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 엄마들이 도시에 사시는 음, 분들은 뭐 주말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음, 시간을 정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 음, 우리가 그게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감수성이라는 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벌레가 딱 들어왔을 때 엄마가 이거 뭐지? 하고 한번 음, 뒤로 딱 보고 관찰하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막 어머머 어떡하냐 어떡하냐 프리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아니 막 여보 소리 질러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사실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삶에 대한 태도를 가만히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내가 모든 생명과 모든 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완전히 보지도 않고 박멸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균이다. 그래서 정말 전쟁의 태세냐? 너랑 나랑은 적군이야. 이렇게 하는 거냐? 이제 그런 관점과 그런 게 이제 선생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된 고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결됐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특이점과 그 부분이 너무 잘 맞으셔요, 사실은. 왜냐면 생명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시는 분이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좀 그렇죠. 음, 그 옆에 좀 있는 사람 이렇게 어쩔 때 답답하대죠. 이렇게 갖춰줘야죠. 그거 뭘 갖춰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시작을 했으면 음, 매듭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딱 원칙이 이렇게, 있으면 벌들 음, 꿀벌이 있으면 원칙을 막 음. 여기선 이렇게 했다, 저기선 저랬다 그렇게 하셔 있어요, 선생님은? 아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대함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까 그 생명을 다뤄야 되는데, 조심스러움이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그런 예를 들어볼게.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응. 하면 맞는 것 예를 같아요.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선생님.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음, 자, 꿀벌이 있어. 꿀벌이 있는데 아니, 좀 예를 들어 어떻게 들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아, 꿀벌이 있구나.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막 저는 무식한 그러니까 그쪽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음, 마셔. 그러면 꿀벌이 죽는데. 이제 선생님 아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잖아요. 꿀벌이 죽어. 그러니까 선생님 알았어. 근데 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까먹어. 음, 계속 마셔. 어이구, 음, 죽네? 아이고, 한 마리 죽었네. 뭐 의학가? 하고 딱 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시는 거야. 알면서. 음.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그걸 알았어. 이거 한 번 이렇게 하면 꿀벌이 죽어. 선생님 이거 계속, 어머,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한 시간 뒤에 또 이거 마셔요? 아니죠.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하지. 어머 어떡해 하면서 이걸 제가 아예 하나 딱 하나 그냥 놓고 음, 얘기를 드리면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집에는 삽살개가 있어요. 예, 나 삽살개 너무 삽살개가 좋아해요. 있는데 삽살개는 털이 길죠. 예, 털이 길면 이게는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줘야 되고 음, 털을 빗겨줘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한동안 일에 너무 바빠서 이 친구를 한동안 목욕을 못 시킨 적이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이 개는 대걸레가 되거든요. 음, 대걸레 대걸레가 되는데 색깔도 검정색이라서 어이구, 어이구. 대걸레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그 친구를 후딱 병원에 맡기면 되지. 아야. 응. 선생님 병원에 맡길 수 맡기면 있어요? 어? 병원에. 맡기면 음, 털 싹 밀고 음, 목욕시키고 싹 갖다 줄 음, 텐데 왜 그렇게 음, 대걸레까지 음, 만드냐고. 음,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음, 또 안 왜냐면 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대걸레가 됐냐라고 하면 음, 오늘 갔다 오고 씻겨줄게. 음, 오늘 갔다 오늘 오고 갔다 오고 씻겨줘. 이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걸레가 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거하고 이거 무슨 관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하자면, 우리 선생님은 편한 걸 못 한다. 씻기면 내가 가서 씻겨야 되고, 내가 걔가 털을 깎을 수는 없다. 왜냐, 삽살개니까. 음, 삽살개는 털이 길어야 되니까. 음,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삽살개의 털을 깎을 수 없다. 이제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야, 맞아요, 털 맞아요. 잡고 털이 기니까 목욕시키기가 더 음, 힘들지 않냐. 그럼 털 좀 음, 깎아서 하지. 음, 융통성 있게 고기를. 근데 아니, 삽살개는 털이 길어야 돼. 그래야 음, 삽살개야. 근데 음,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내가 목욕을 못 시켜서 잠시 대걸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언제는 시킬 날이 있지. 하지만 삽살개인 거를 나의 편리를 위해서 절대 깎일 수는 없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그 다른 건 몰라도 생명 쪽으로 딱 맞으시다. 제가 그래서 천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 자기 특기점하고 그게 맞으신데, 그래서 아까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금은 업으로 되셔서 지금 코로나 때는 이제 조금 온라인이라서 힘드셨겠지만, 그러면 업이 되셔서 되신다. 천직으로 해서도 되신다. 이제 그 말씀이신데, 일을 하실 때 힘드세요, 선생님? 일할 때는 안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드세요? 지금, 솔직히. 최근에 지금 제가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왜요? 아까 대화 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데요? 제가 책임감이라는 부분에 음, 대해서 음, 누군가를 책임진다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바선을 타거든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이제, 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거든요. 이게 넘지 습관적으로. 마세요. 그냥 성격 그러니까, 아시잖아 지금. 그런 어, 사람이 책임까지 지려면 미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음, 문제가 탈이 나는 거죠. 하지 마세요. 음.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 그 음, 아들러 심리학 중에 음, 과제를 구분한다. 이거는 내 그렇죠. 과제고 이거는 네 이건 다른 사람 과제고. 거고. 근데 사람 그런 힘들죠, 얘기를 사실. 되게 음, 좋아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이 넘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이 불편한 꼴을 못 보겠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이 그, 사람 일을 대신해 주고 싶은 거지. 하지 그러다 마세요. 보면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넘죠. 넘다 보면 또 그러면 그 나는 얼마나, 이제 구화가 걸리는 거지. 그럼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다 그래. 근데 알면서도 안 그런 사람 어딨어. 다 그래요. 알면서도 자꾸 이 선을 하게 되지. 넘어가니 그 부분이 힘들지만 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힘들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으시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천직하고 특이점이라기보다도 어떤 그게 이제 인생에서 알아가는 거겠죠. 나를 알아감, 나의 한계, 그다음에 그의 한계.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건강한 의존성을 키워야 된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건강한 의존성이란 건 서로 의존해서는 살아. 혼자는 못 살아. 근데 건강하게 의존하자는 거죠. 너도 건강하고 음, 나도 음, 건강하고. 근데 그걸 찾아가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그게 너와 나의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의존하지만 건강한 지점. 그거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누가 딱 맞아요. 너하고, 왜냐면 내가 선생님이 저하고 하는 건강한 의존성이 있고, 지점이 있고, 또 선생님의 가족의 건강한 의존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관계에 따라서 의존성은 그 점이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천직 상담으로 봤을 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 워낙 선생님이 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고지식
고지식하다는 말을, 고지식은 아니고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아무튼 담백하단 말이야. 그냥 뭐 하야면 하얀 거지, 하얀 하얗고 파랑은 파란 거지. 그 중간에 뭐 섞고 이런 걸 못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책임감까지 떠안으려고 그러면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되게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몸이. 내가 그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책임감 같은 걸 좀 있어야 되는 사람은 융통성이 너무 좋은 사람들. 색깔이 빛에 따라 다 변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이트 가면 왜 그 빛 따라 이렇게 뜨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위에 올라다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조금 필요해요. 사실은. 책임감이 많아도 잘 넘어가셔. 많은 걸 갖고 가셔도.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사이키처럼 막 여기 있는 또 여기도 이런 사람들이 책임감을 많이 집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저예요. 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양에 따라서 얼굴이 다 변한다고. 정말 저 통역했을 때 제 사진 한번 보여줄게. 통역사일 때. 이 얼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부양을 의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의외로 책임감이나 내가 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게 좀 적으신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좀 져야 되는 것도 있잖아. 살면서 내 보찜이 늘어날 때가 있지. 그럴 때는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마인셋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힘드시다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저거 하나인데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할 수도 있어요. 본인 성격이 그러셔서 그런 거예요. 아, 이런 얘기 나가도 되나? 근데 나가도 돼요? 나 뭐 그게 난데요, 뭐.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진실하시다. 뭐 진실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다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와우라고 하시죠. 사기는 절대로 못 치시는 분이고 본인이 사기도 잘 안 다를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사기는 절대로 안 치시는 분이시고 너무 좋은 일을 하셔서 제가 한번 뵙고도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이 정말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셔서 좀 소개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급으로 말씀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시다면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 저희 그 영상을 좀 마칠까요? 저는 비전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냥 저는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를 대화의 많이 소통.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방법을 써서라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냥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고 이런 대화가 아니라 말고, 그 사람이랑 진짜 이렇게 어 마음이 오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변화하고,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프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시인당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계속 사랑방,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도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라는 아, 말을 그래요? 하는데 왜 지갑을 그런 왜 말을 열어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니까. 어떤 꼰대 어, 좋은데? 꼰대가 되니까 이제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누가 말을 그런 말을 하지만 해? 저는 나이가 들어도 말을 많이 하는 저도요, 노인이 되고 싶거든요. 저도요, 말 어른이 되고 많이 하고, 싶거든요. 지갑은 안 열고 근데 싶어. 단 그런 말은 안 하고 싶어요. 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른은 안 되고 아, 싶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른은 안 되고 싶고 경험이 많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지혜가 어, 많으신, 다른 말을 음, 적시적소에 이제 조언이라 그러니까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도 저한테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 차 마시며 얘기해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정말 많은 감수성을 여러 사람에게 본인의 삶의 모습으로 깨우치실 수 있는, 깨우쳐 주시는 우리 지인당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주문집 고맙습니다. 예.